네, 오늘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하는 종목이 우세인 장도 오랜만에 봅니다.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 매출, 마진율 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이제 내년 분량까지 HBM을 모두 판매를 완료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거쳤고요. 뭐 내년 초반에 HBM3E까지 양산할 거고 2026년에 HBM4도 양산을 할 거다라면서 굉장히 그 AI에 대한 포커스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제 이 불안했던 그 반도체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을 트리거로 삼아서 1차적으로 반등 이렇게 다시 상승할 추세가 나올 수 있다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불확실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요? 우선 이 반도체 섹터의 지금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는 락바텀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2개월 포워드 PBR 1배 정도가 사실은 단단한 주가의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크 시점에서 그 주가 1배까지 내려오는 그 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2개월 만에 그렇게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작은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모두가 기대했었던 마이크론 실적이 사실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고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했던 사실 이번 FY24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커버하는 기관들이 사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분기 가이던스, 25년 1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마이크론은 양호하게 발표를 하면서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불안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원래 회사에서 얘기했었던 엔비디아의 이제 HBM3E에 대한 퀄통과 네. 이것이 원래 3분기 이내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늦어졌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프리뷰 자료를 썼지만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컨센서스 그리고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도 감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릴까라고 했을 때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게 작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것이냐?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이 반도체 조사 기관들이 결국은 이제 HBM에 대한 전망치를 얘기를 할 때에 모건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HBM의 초과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HBM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투자 전략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HBM 쪽이 만약 삼성전자도 HBM 쪽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HBM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HBM 쪽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레거시 D램 쪽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21년도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다운턴이 나타났던 22년도를 제외하고 21년도에 메모리를 많이 만들었었던 시점 대비해서 지금 내년도에 예상되는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21년도 풀 캐파 대비해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 된 캐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 다운턴처럼 너무 급격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빠른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란 것은 어떤 대응인가요? 빠른 매수를 하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빨리 매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진입 전략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을 반도체 투톱에 좀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 이제 곧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실적의 시선이 사실은 좋지가 않죠. 컨센서스 하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계속 그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 줄 하향을 최근에 했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이닉스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실적 감익은 일회성적인 요인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가 적다라고 해서 적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QOQ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실적이 크게 깨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PC 쪽과 모바일 쪽의 메모리 쪽의 수요 우려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 이 DDR5라든지 아니면은 이 HBM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사양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분기의 실적이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는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환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수요 환경 자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급격한 하락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우려감은 훨씬 덜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선택지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자리다. 혹시 뭐 가격대도 보고 계시는 가격대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20만 원 선에 대한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20만 원 해봤자 네. 10%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디 가격대가 20만 원 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의 도전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가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15억 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줄기차게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것은 네. 단기적인 수급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이제부터 사 모으겠다라는 어떤 전략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경에 이제 삼성전자의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지만 지난 매수 시점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사들여온 것보다 판 게 훨씬 조금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이미 물량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57%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피크 지분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49%까지 빠졌다가 56%까지 올라온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54% 정도의 지분율이니까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안 빠진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5%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오늘 들어온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었던 실적 이슈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하락 속도가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는 너무 빨랐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수 추세가 외국인들 바탕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대응 전략을 지금 빠르게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도 네네. 이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매수가 쭉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워놓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은 조금 더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자, 반도체 투톱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다 오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오르고 있고요. 그 소부장단에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올해는 데이터 수요 때문에 AI 그 칩에 대한 인기가 많았다면 네. 내년엔 또 PC랑 스마트폰, AI가 접목된 PC 스마트폰 수요가 올라가면서 새롭게 또 수요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리포트를 또 봤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소보장단도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이 안에서 또 눈여겨보신 섹터가 있거나 지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쪽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뭐 너무 이제 광범위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AI에 들어가는 이 제품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기업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애플 때문에 사실 AI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실망감은 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스마트폰 수요가 현재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소부장단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테크윙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개선과 함께 차별화를 보일 만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이 시간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원자현미경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이 연구실 이쪽을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산업용 현미경까지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후공정 쪽에서 여러 가지 미세화 그리고 어려워진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원자현미경을 활용한 검사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업황 속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 관심 두어야 하고 이제 패키징 쪽으로 파크 시스템즈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이제 탄력이 좋은 것도 테마 쪽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액침냉각 이런 테마들도 오늘 전부 다 움직이는데 이쪽 테마들은 수급의 힘이 있으니까 이런 주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때는 탄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력기기 관련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AI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저는 아무래도 관련 테마 쪽에서는 액침냉각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이제 주가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액침냉각 테마 또 최근에 전력설비와 관련해서 또 같이 움직임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쪽이 좀 많이 흔들렸고 오늘은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게 좀 문제였어요. 우시바이오가 제외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CDMO 기업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우리 반사 수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오보래요. 그럼 어제가 또 매수 기회였나 싶기도 하고 어젠 또 외국인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거든요. 여전히 CDMO는 좀 사야 된다라는 포지션일까요? 사실 이제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섹터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줬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니가캠, 유한양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좋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하방을 방어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준이 이제 50bp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텍에게는 가장 좋은 뉴스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내에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부터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낙폭과대 순환 매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어제부터 엔터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또 그 빈자리를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채워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심리적인 수급이라는 것이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덜컥 들어간다 이러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듯이 K바이오의 위상 자체가 유한양의 임상 성공과 함께 커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한 것은 CDMO의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규제와 함께 그 우회 통로로 K바이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임상 쪽에서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네요. 수급 2차 전지 갔다 바이오 갔다가. 네. 그런데 이제 임상 데이터와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계속 체크하자. 그러면 차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 혹시 네. 지금 매수 기회로 담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코너에서 네. 사실 추천주로 얘기를 했었고 리가캠도 얘기를 했었다가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비중 드리면 축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저점 대비해서 좀 적게 올라온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의견에 발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한번 관심권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좋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회사 상장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암흑기를 겪었고요. 바닥 대비해서도 지금 뭐 2배 이상 정도 올라온 주가의 흐름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모멘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킨슨병 쪽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형암이나 혈액암 쪽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술 수출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바이오주들 볼 때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도 1.5조 원 되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한번 지켜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BL 네. 바이오 지금 다른 타 종목들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매력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볼까요? 이제 10월이면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하거든요. 네. 관련해서 펩트론이라든지 대봉 LS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이제 다시 또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10월부터 시작일까요? 아니면 들어오고 나면 세론일까요? 사실 이제 역시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는 비만 치료제를 실제로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네. 제형을 바꿔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더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경구용 제제라든지 아니면은 1회 주사로서 1주 이상의 효능을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제형 변화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부담 자체가 적고요. 제형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개발될 신약 쪽에 다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만약에 이제 이 출시와 함께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좋은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그 중에서 뭐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도 있어요? 네, 사실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약간 시끌시끌한 부분이 네네. 있어서 두 개의 기업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인벤티지랩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전력 설비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원전 계약을 했죠. 네. 공급 계약을 했고 뭐 전력 설비 계속 또 부족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좀 밀고 있는 과제라서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또 7% 급등인데 이거 어디까지 상승 추세를 봐야 될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난감한 게, 네. 한 2, 3주 전에 제가 나와서 이제 연휴 이후에는, 호실적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맞추셨네요?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네. 현대일렉트릭 말고 다른 기업들을 다른 기업들이 이제 3분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역시 대장주를 쉽게 버리기는 역시 어렵다. 대장은 대장이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최근 주가 흐름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3분기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 업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섹터가 전력기기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의 워낙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한 실적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과거 사이클처럼 2, 3년 내에 수주가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늘어날 캐파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3분기의 부담감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쪽이 조금은 안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설비 이야기까지 다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